안녕하세요. 저는 유예빈입니다. 저는 바이오 의공학부인데요. 그래서 약간 바이오랑 관련된 주제를 찾고 싶었고, 제가 준비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은 주제를 찾고 싶었고, 그리고 아이쿠에 운동 소모임도 있다 보니까 단백질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단백질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알파폴드라는 모델을 좀 위주로 설명을 해봤는데 좀 옛날 모델이라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지만 약간 딥러닝 기술들이 이 분야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위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준비해보았습니다. 얘는 마이프로틴의 웨이프로틴인데요. 단백질이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렁이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 각각의 작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들이 연결되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그냥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특정한 구조를 만들어야지 단백질의 기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의 구조가 그냥 막 랜덤하게 접히는 게 아니라 요 각 아미노산 하나하나의 특징들이 예를 들어 어떤 애는 양전하고 어떤 애는 음전하여서 서로 끌어당긴다거나 이런 특징 하나하나를 약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일정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단백질의 구조를 아는 게 신약 개발이나 이런 데에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되게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스프라고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대회까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1900 몇 년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구글의 딥마인드의 알파고 동생뻘인 알파폴드라는 모델이 2018년에 압도적인 점수로 이 대회에서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파폴드 이전에는 큰 성과가 없어서 실제로 2010년에 약간 대회가 폐지될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는데요. 알파폴드가 나오면서 크게 점수를 올리고 이 분야가 주목을 받고 인공지능이 이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파폴드가 어떻게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나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알파폴드의 구조는 이와 같은데요. 처음에 이런 과정들이 있고 단백질을 전처리를 한 다음에 신경망으로 구조를 예측하고 포텐셜을 계산하고 구조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처음에 전처리를 한다는 게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디스턴스 맵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미 알려진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정답 라벨로 돼 있고 레즈넷 신경망을 통해서 이렇게 예측된 디스턴스 맵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디스턴스 맵은 아미노산이 N개의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면 각 N개의 아미노산들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나타내는 맵인데요. 여기서 밝은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서로 가깝다는 걸 의미하고 어두운 부분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얘기를 해서 이 신경망을 거쳐서 디스턴스 맵을 만들고 이 맵이 저 라벨과 일치해지도록 최대한 학습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일치해지면은 이 아래처럼 구조가 생기는데 여기서 파란색이 정답이고 초록색이 예측된 모델인데 서로 일치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치해지도록 아미노산 사이의 거리를 예측을 하면 이 계산된 거리를 바탕으로 포텐셜이란 걸 계산을 해요. 그래서 포텐셜은 일종의 에너지 같은 건데 단백질은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안정해지기 때문에 이 포텐셜을 계산하는 식을 일종의 손실함수로 생각을 해서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각 위치를 계산하고 단백질의 구조를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2018년에 우승을 했던 알파폴드 구조였고요. 이게 되게 이슈가 되면서 그 다음으로 이 알파폴드의 구조를 보면서 따라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로제타입니다. 이런 베이커 씨라는 교수님이 로제타 모델을 만드셨는데요. 이분은
이따가도 한 번 더 나오니까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원래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던 분이 아니라 그냥 단백질을 연구하시던 분이었는데 알파폴드 구조를 공부하고 나서 얘네는 거리만을 생각했지만 원래 단백질은 각도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새로 거의 알파폴드와 같은 구조로 그 레즈넷 구조로 이루어진 로제타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알파폴드보다 훨씬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또 그 캐스프 대회를 참가했는데요. 결과는 이 두 번째 베이커 씨가 만든 게 로제타고 알파폴드 2가 거의 2배가 넘는 점수로 베이커 씨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알파폴드 2는 또 2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하고 보면 결론적으로 알파폴드 1이랑 이름만 똑같이 아예 다른 구조로 재탄생을 했어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딥마인드에서 만들다 보니 최신 기술을 많이 넣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데 제가 연휴 동안 열심히 논문을 읽어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였고요. 일단 큰 흐름을 보시면 위에는 약간 단백질의 그런 진화적인 구조를 다른 단백질들과 비교를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고 아래는 알파폴드 1처럼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모델이래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이보포머 블록이 중요한데요. 네, 어텐션 메커니즘의 48개 레이어로 구성된 트랜스포머 같은 네트워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했던 원과의 차이점이고 얘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2배 이상의 점수 차이를 내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특징은 이렇게 두 가지의 정보를 함께 쓰면서 서로 약간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알파폴드 1과 큰 차이점은 그래프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알파폴드 1에서는 이렇게 디스턴스 맵을 만들어서 약간 시각적으로 보면서 그 아미노산 간의 거리만을 계산했었는데 2에서는 그 단백질을 하나의 그래프로 보았어요. 그래서 각 아미노산을 노드로 두고 아미노산 사이의 관계를 엣지로 두면서 약간 전체적인 그런 아미노산 사이의 상호작용들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GNN을 사용해서 예전에 배민성 하우님이 발표하셨던 게 생각나서 조금 반가웠는데 이렇게 GNN과 어텐션을 사용함으로써 원에서는 약간 인접한 아미노산 위주로 그렇게 계산을 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구하였지만 어텐션을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아미노산의 상호작용을 계산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트럭처 모듈이란 걸 통과하면서 원래 2차원이었던 정보를 이 모듈을 통과하면 3차원 좌표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 알파폴드 얘기만 들었을 때는 얘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약간 감이 여전히 잘 안 왔었는데요. 근데 알파폴드에서 약간 콜앱으로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가지고 한번 돌려보았는데 저 강아지까지 나오네요. 딱히 보실 건 없고 여기가 직접적으로 그 단백질 서열을 주면은 구조를 그려줘서 신기해서 그냥 가져와 보았습니다. 원래 알파폴드 돌리려면 약간 큰 메모리와 GPU랑 막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얘는 바로 몇 시간이면 돌릴 수가 있고요. 아까 운동 소모임과 엮기 위해서 근육을 언급했었는데 근육 단백질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를 각각 이 모델을 다운로드하고 통과해서 단백질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굉장히 고화질의 단백질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 서열이나 입력을 하면 단백질 안 돌아가나요? 하여간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신기한 그런 곳이어서
야, 원래 뒤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떻게 할까요? 마우스 어디 갔어? 그래서 알파폴드 이후로 알파폴드는 거의 이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실제로 정확도가 약간 실제 정답과 비교했을 때 원자 하나 직경보다도 정확한 수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고, 다시 아까 보셨던 베이커 씨가 나오는데, 베이커 씨가 다시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로제타 폴드 디퓨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을 통해서 구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생성해내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하면 단백질의 약간 이런 모양, 크기, 기능 이런 거를 입력을 하면 이 로제타 폴드를 통해서 직접 생성이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래도 이 단백질 분야가 신약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카카오 브레인에서도 이번 올해 7월에 솔벤트라는 결과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솔벤트는 사실 읽어보니까 뭔가 새로운 모델은 아니었고, 기존의 약간 알파폴더의 이보포머 구조도 사용하고 알파폴드의 구조랑 그 다음에 알파폴드 이후에 나왔던 모델들의 장점을 엮어서 만든 그런 모델이어서 알파폴드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개선하였고, 더 약간 난해한 종류의 단백질들도 예측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